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고무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를 두 가지를 삽목하고 번식하고 기르는 방법, 재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그루를 사가지고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삽수한다든지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해가지고 계속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요, 삽목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무화과 나무와 고무나무의 디테일한 걸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고무나무는 제가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파리 두 개 작은 거 달려있던 거 지금 한 5개월 키웠나요? 6개월 정도 키웠네요. 6개월 키웠더니 가지 두 개 있던 게 이렇게 길게 자라가지고 지금 나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 1, 2년만 키우면요, 훌륭한 고무나무로 크게 성장합니다. 물만 잘 주고 온도 관리만 잘 해주면 빨리빨리 자랍니다.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요, 삽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지금 여기 삽수를 해놨는데 이파리를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한 두어 달만 꽂아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잎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삽수하실 때 물은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잘 자랐죠. 요거 심으면요, 이제 여기서 새순이 나와요.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제 흙에다 심어두면 이제 쭉쭉 자랍니다. 또 내년에 자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자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흙에다 바로 심으면 돼요. 중간에 이제 요거 하나 가지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탁 잘라서 물에다 꽂아두시면 되는데, 그냥 꽂아두셔도 돼요. 그냥 꽂아두셔도 되는데, 뿌리가 좀 빨리 나오게 하려면요,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덜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를 한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물에다 꽂아주시면 훨씬 영양이 일로 안 가고 뿌리로 집중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뿌리가 빨리 나옵니다. 꽂아두면 돼요. 이게 기존에 했었던 이제 무화과, 이거는 좀 더 큰 화분에다가 옮겨줘야지 더 잘 자랍니다. 이게 화분이 작으면 속도가 좀 느려요. 상토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빼볼게요. 이게 뿌리가 많이 뻗어가지고 부족해요. 안돼. 좀 넓은 데로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큰 화분에다가 옮겨줘야 뿌리도 더 많이 자라고 더 잘 자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미니 화분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삽목인데요, 무화과 나무를요, 가지를 잘라 가지고 이런 비닐팩 있죠, 지퍼팩. 이 지퍼팩을 길쭉한 걸 사갖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흙에다가 상토로 해서 넣어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훌륭한 삽목이 됩니다. 요건 좀 꽤 오래 제가 놔뒀어요. 이렇게 이제 상토에다 해서 물을 자주 주시면 한 두 달이면 삽목이 돼가지고 바로 옮겨 심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몇 개월 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봄, 여름, 가을 한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 계속 언제든지 원하는 곳을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됩니다. 여기 그냥 제가 원하는 이 무화과는 새잎에서 새순에서 이제 무화과가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삽목을 하면 올해는 드시지 못하고 내년에 드셔야 되고요, 잘라갖고 언제든지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요, 지금 여기다가 꽃병에다 꽂아 두시면 한 두 달이 있으면 새카맣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두 달 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페트병 같은 거에다 이렇게 꽂아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가 새카맣게 나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새카맣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이제 화분에다 바로 심으시면 돼요. 계속 가지를 잘라가지고 번식을 시켜줘서 몸뚱만 놔두고 다 잘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이 몸에 있는 이 눈에서 새순이 나와서 무화과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 무화과가 이제 다 잎이 떨어지고 나면 가지를 다 자르세요. 다 잘라가지고 비닐팩에다 싸가지고 휴지로 물을 촉촉하게 적셔서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했다가 봄에 삽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나네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가. 바나네라는 거는 이런 나무인데 이렇게 검정색의 나무를 띱니다. 이 나무 색깔이 검정이에요. 그리고 승정도우인이라는 종이 있는데, 승정도우인은 이렇게 회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가 회색을 띱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거는 바나네고요, 이건 승정도우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바나네 같은 경우 이 검정색 줄무늬를 띠는 나무의 바나네 종류는
영하 15도에서 죽지 않습니다. 영하 15도까지. 그래서 남부지방은 15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노지에다 심어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안 정도 되는 데는 제 지인들도 그냥 야외에다 심어서 이 무화과 몇십 년 키우신 분이 있는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안에는 그냥 야외에다 심으셔도 노지에서 재배가 되고요. 근데 이 승정 도우인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이하에서 일주일 지속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야외에다 심으실 분들은 반안의 종류를 묘목을 구하셔가지고 봄에 반나래를 심으시기 바라겠고요. 야외에서는요. 이게 재배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2% 이게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게 사람 5손가락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탁 선명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반안회예요. 그래서 이제 반안회 같은 경우 이 끝을 보면 여기가 뾰족뾰족합니다. 이 옆에가 맨 끝이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정도우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손이 이렇게 사람 그냥 3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아기 손가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승정도우인이에요. 2% 볼 때는 3손가락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승정도우인. 네. 그리고 이 승정도우인은 장점이 뭐냐면 이 승정도우인은 과실이 큽니다. 그래서 테니스공처럼 열매가 커서 먹을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빨갛게 익어요. 빨갛게 크게 익습니다. 그런데 반안회 같은 경우는 열매가 탁구공처럼 작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재배가 안 되는 이 승정도우인 같은 경우는 열매가 크다. 근데 야외에서 못 키우는 게 좀 단점이에요. 반안회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키울 수 있는데 열매가 작다. 그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름 주는 방법은 이 과일이 열리는 이런 무화과 같은 나무들은요. 요 주변에다가 이렇게 주변에다가 펠렛 개분이라고 팔아요. 그 유박거름처럼 냄새가 좀 덜 나는 그런 것을 개분을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씩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올려주면 잘 자라고요. 열매가 잘 안 달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과일이 달리는 위에서 뭐가 열리는 것들은요 무조건 거름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펠렛 개분을 한 주먹 정도 올려주시면 잘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요 나무 하나 사가지고 그해 한 해만 쭉 가지를 키우세요. 첫 해에는 그냥 키우세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아니면 봄에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놔뒀다가 봄에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갖고 번식을 시키면요 이 나무 한 개 갖고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 정도의 화분을 선물을 했습니다.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나무 하나 갖고 다음에 한 6, 7개 되고요. 그 다음에 6, 7개는 그 다음에 50개, 뭐 100개까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무 하나에서 가지가 막 5, 6개씩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 2년이면요 수십 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이 좁아서 그러지 뭐 5인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해두면요 진짜 돈 안 내고도 무화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무화과가요 지금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크게 열렸죠. 그런데 이거는 무화과가 그냥 위로 계속 나무처럼 그냥 한 2m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를요 아예 자르시지 않고요 계속 키우셔도 이게 하늘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이제 매년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갖고 여기서 무화과가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높게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